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대위원회의 이른바 삼김, 이 사람들 간의 갈등을 예상하고 또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 그런 기대와는 달리, 민주당의 기대와는 달리 이 이른바 삼김 선대위원회가 꽤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인데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 이 갈등, 이거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 본질은 권력 다툼인데 권력 다툼의 본질이 해소된 건 하나도 없다. 윤핵관은 그대로 있고 김종인 위원장이 요청했던 원톱 선대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대위 출범식에 한 분, 아마 김한길 위원장을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두 분은 눈빛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제2, 제3의 윤핵관 사태, 이런 사달들이 벌어질 거라고 감히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코로나 재난지원을 100조 하자, 민주당과 협치내각을 하자, 마치 대선 후보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 않나. 그런 큰 담론과 의제를 끄집어내는 건 대선 후보의 몫인데 윤 후보가 사라져버렸다. 약간 이렇게 그 윤석열 후보를 비하하는 듯한, 그 위상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죠. 오늘 TBS 라디오에 나와서 또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아직 안정된 것 같지가 않다. 한 지붕 두 가족 아닌가. 문제가 됐던 것들이 해소가 된 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울산 단판이 땜질식 봉합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 김종인 위원장 밑으로 김병준 상임위원장이 계시는데 그 밑으로 가면 임태희 씨가 총괄상황본부장을 맡고 금태섭 전 의원이 전략기획실장을 맡았다. 이 두 분이 다 김종인 위원장 사람이다. 까딱하면 김병준 패싱,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우원식 의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자, 우선 김종인 위원장은 어제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더군요. 여기서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문제 해소, 그 다음에 경제 혁신, 이런 것들을 차기 대통령의 양대 해결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원 재원 마련을 위한 기존 발상을 바꾸는 전면적인 재정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맡고 있는 것은 큰 담론, 이거는 선거 전체의 흐름, 맥, 이런 거를 짚어주고 그 다음에 선대위원회의 메시지가 가리키는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를 총괄해가면서 그런 큰 틀의 흐름, 이런 것들을 잡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김병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라디오, TV 출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여 공격수 이런 것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에서 제시한 공약의 문제점,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서 정책에 해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정책의 약점 같은 거를 파고드는 거,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관련한 공세, 이런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주의에 기초를 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어떤 구조적 한계, 이런 것들을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조목조목 비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런 거고요. 이거는 또 김병준 위원장 나름대로 본인의 어떤 정책적 역량, 이런 걸 발휘해서 이재명 후보의 이 공약의 허점 같은 걸 지적하는 이런 역할을 맡은 거죠. 이것도 틀림없이 고유의 영역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아무래도 총괄 지휘를 해야 되니까 자주 방송 같은 데 출연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일종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약간은 대리하는 듯한 이런 대여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게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선대위 출범식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이제 또 갈등설을 뒷받침했던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 12일 날, 오늘이 9일이니까 12일이면 뭐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그때 이제 여의도 대합 빌딩에서 새시대 준비위원회 현판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현판식에 앞서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던 지금 현재 민주당 주변 사람들, 그 다음에 호남 출신 인사들, 주로 그런 사람들이 뭐 겹치겠죠. 그런 사람들을 영입해가면서 국민 통합, 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야말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이 활동에 열심히 할 것. 이거는 선대위 역할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새 시대 준비위원회라는 것은 어찌 보면 사실은 이 선거 운동이나 이 선거 대책하고는 별개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을 때에 어떤 국민 통합 역량을 발휘할 것인가 하는 걸 미리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또 그 나름대로의 별도의 역할이지 이 선대위와는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은 또 뭐 충돌할 소지는 없는 거죠. 선대위하고 뭐 그런 역할을 또 이제 맡은 것으로 보이고, 그건 뭐 그 직책이 그런 거니까. 반면에 이준석 당대표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이기도 하죠. 최근에 윤석열 후보와 같이 동반 출격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후보 뭐 아무래도 나이가 61살이니까 그런 어떤 이미지 같은 거를 30대의 당대표가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이건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그런 보완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홀로 뛰는 데 비해서 윤석열 후보는 30대의 당대표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횟수를 자주 늘림으로 해서 뭔가 이미지 개선 효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홍보 미디어 본부 자기 나름대로 챙기면서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젊은 이미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건 또 이준석 대표만이 가질 수 있는 일정한 영역입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준석, 그 다음에 후보는 후보대로 이 각각의 고유 역할을 지금 명확하게 이 교통정리가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정화 국면을 맞고 있다. 민주당의 기대와는 달리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세계일보를 보니까 조타수 김종인, 뭐 스피커 김병준, 외연 확장 김한길, 후보 동행 이준석, 뭐 이런 식으로 각자 역할을 한마디 한마디씩 이렇게 붙여놨던데, 이렇게 해서 급속도로 안정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그럼 민주당은 계속 이 갈등이 뭔가 불거지고 그러면서 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민주당의 기대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도 조금 전에 이제 선대위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도 뭐 돌아가면서 얘기합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얘기하면 그다음에 뭐 후보 얘기하고 김종인 선대위원장 얘기하고 김병준 선대위원장 얘기하고 이준석 대표 얘기하고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자기의 역할을 한다. 근데 기자들은 자꾸 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경우에는 국가주의에 가깝고, 그 다음에 김병준 선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자유주의에 가깝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요, 뭐 외국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이라는 거는 100% 국가주의나 100% 자유주의인 경우가 없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절에. 요즘에 민주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이런 것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점점 더 이 이념적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성 정책, 이거를 갖다 가미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국가주의와 자유주의가 혼합된 정책인 경우가 실질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할 가능성,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 또 어떤 경우는 국가주의가 좀 비중이 큰 그런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그런 게 바로 이제 자영업자 50조, 100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국가주의,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으니까 그걸 국가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해준다. 이거는 이제 국가주의에 가까운 정책이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김병준 위원장이 뭐 태클을 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100% 국가주의, 100% 자유주의 정책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나오게 돼 있죠. 어떤 건 국가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정책, 어떤 건 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정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펼치는 게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공약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김종인 위원장은 위원장대로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도 뭐 기자들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내가 뭐 충돌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은 이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삼김 선대위가 그 안에서 내부 분란을 일으켜서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외부로 표출됨으로써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기대와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른바 삼김 선대위는 빠르게 안정화 국면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 내부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른 조화로운 선대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사람들 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까? 사실 뭐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모르지만 다 이 방면에서 그래도 정치적 경륜을 쌓아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 중에 윤석열 후보가 제일 정치 경력이 짧은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민주당의 기대에 충족할 만한 갈등 같은 걸 스스로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더군다나 명확하게 이재명 후보라는 경쟁 상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의 기대대로 그 윤석열 선대위가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오히려 그 기대와 반대로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이거는 윤석열 후보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죠. 윤석열 후보도 선대위의 상당 부분 뭐 이쪽은 여기다 맡기고 이쪽은 또 저쪽에다 맡기고 그러면서 본인 활동에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금 그 국면을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윤석열 후보하고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윤석열 후보도 이제 안심하고 지방도 다니고 뭐 선대위 회의도 열고 뭐 공약도 발표하고 뭐 토론 대비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측의 그 어떤 갈등 조장 내지는 기대 이거와 달리 실제 윤석열 선대위가 어떻게 교통정리가 돼가고 있고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